안녕하세요, 핑플릭스입니다. 이번 2분기에 제 개인 자산의 배분 현황을 좀 공유해 드리려고 해요. 한 분기 사이에 꽤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주식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 3개월 전만 해도 47%였거든요. 이는 제가 수익형 부동산에서 일부 자금을 회수해서요. 주식에 투입했기 때문이 큰데요. 제가 부동산에서 자꾸 왜 자금을 회수하냐면은 이 수익형 부동산에 이 월세 그 수익률이요. 이게 자꾸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주식으로 비유하면요. 기업의 ROE가 자꾸 떨어지는 거랑 똑같거든요. 좀 특수한 임대차 시장이긴 해요. 이 단기 임대 시장인데요. 여기가 좀 계속 월세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주변에 이 매물의 공급이 너무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은 강남에 특히 이런 데가 많은데요. 이렇게 마당이 있는 이렇게 조그만 그냥 1층이나 2층 집 있잖아요. 이런 데가 이제 죄다 없어지고 이게 그냥 큰 4층에서 5층짜리 이렇게 다세대 빌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그냥 노부부 한 가구만 살았죠. 근데 이거는 그 원룸으로 18가구가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18배나 공급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좀 이 매출 성장률이 더 높고요. 그리고 이 ROE가 더 높은 이런 글로벌 주식 쪽으로 좀 자산을 좀 배분 더 하려고 해요. 이게 장기적인 목표는 주식 비중이 이제 80%, 그리고 부동산은 이제 제가 실거주 주택만 해서 10%, 그리고 나머지 기타 해서 20%. 이게 장기적인 목표예요.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이 집은요, 이 전세인데요. 제가 2년 전에 이게 너무 싸게 들어왔거든요. 진짜 이거 뭐 거의 공짜로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번에 전세금 올릴 줄 알았는데 이게 집주인이 말이 없어요. 자동으로 연장이 됐어요. 제가 사실은 좀 현금도 많이 생기고 좀 좋은 곳으로 좀 이사 갈까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일단 그냥 계속 여기 눌러 살면서 경제적 자유를 위한 이 투자, 자본 축적에 더 집중하려고 해요. 지난 2분기 대비해서 1년 동안 제 이 순자산은요, 총 24.6% 성장했고요. 이 주식 자산만 따지면요, 거의 102.5% 성장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수익률은 아니고요. 절반 이상은 제가 이 신규로 이 투자한 돈일 거예요. 그만큼 엄청난 돈을 이제 불꽃처럼 매수한 거죠. 저는 참고로 이 주식 그 수익률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하고요. 아예 그냥 안 보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 수익률이 자꾸 신경 쓰이면은 제 감정이 개입되고요. 아무래도 좀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수익률이 당장 얼마나 났냐가 저는 그렇게 중요할까 싶어요. 중요한 거는 이 글로벌 정말 이 위대한 기업들과 함께요. 내 자산이 안정적으로 계속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게 이게 중요하잖아요. 최근에 좀 수익이 너무 많이 났죠. 20%대로 계속 성장이 되면은 뭐 경제적 자유를 훨씬 빨리 이룰 수 있겠지만 이게 뭐 쉽지 않겠죠. 욕심을 버리고요. 그냥 연 한 10% 정도 성장만 좀 목표로 해서 좀 운용을 하려고 해요. 이거 이제 각 국가별 비중인데요. 미국 비중이 꽤 크죠. 중국이랑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반면 국내는 완전히 쪼그라들었어요. 제가 2017년 초만 해도요. 한국 주식이 거의 100%였거든요. 참 격세지감이죠. 이번 분기에 이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요. 나머지 주식을 다 정리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미국과 중국에 진짜 매력적인 기업들이 더 많은 것 같고요. 특히 10년, 20년 저처럼 이 장기 투자하기에는 더욱 그런 것 같아요. 또 국내 주식이 예전처럼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해서 저평가가 아니라는 생각도 들어요. 대표적인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이 카카오인데 지금 PER이 거의 200이 넘거든요. 근데 연 성장률은 한 20에서 30% 매출 성장이에요. 근데 아마존의 그럼 4-5배나 높은 건데 밸류가 이게 아마존이나 뭐 알리바바 같은 이제 미국 중국 플랫폼 기업 대비해서 카카오가 그렇게 사업 모델이 매력적일까 생각해 보면은 좀 저는 의문이거든요. 물론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거는. 지금 주식 대비 현금 비중 9%입니다. 추가로 부동산에서 회수되는 돈을 감안하면은 곧 20% 정도가 될 거예요. 제가 매월 똑같은 그냥 인컴으로 주식에 투자할 때는 이거는 별 번뇌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 목돈이 생기고 나니까 어떻게든 좀 더 싸게 주식을 매수해야 된다는 좀 압박감도 받고요. 괜히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더라고요. 지금 제가 하는 고민처럼 이제 한꺼번에 일시로 이제 목돈을 투자에 올인했을 때랑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과열일 수도 있으니까 몇 년에 걸쳐서 이제 적립식으로 나눠서 투자했을 때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은 대부분의 기관은 이렇게 한꺼번에 몰빵했을 때가 더 수익이 높았다고 해요. 근데 왠지 저는 그 대부분의 기간에 포함되지 않을까 조금 두려운데요. 일단 현금 비중을 좀 10에서 15% 사이로 좀 당분간 유지하려고 좀 계획 중이에요. 현금에 제가 일부를 이렇게 비트코인에 좀 투자할까도 고민했었는데요. 코인은 이 채권이나 금과 좀 성향이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주가가 갑자기 좀 조정받아서 좀 매수 기회, 찬스가 왔을 때 채권이나 금은 현금화해서 주식을 좀 줍줍이라고 하죠. 좀 싸게 살 수 있는데 코인은 이게 과연 될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폭락했어요. 좀 조정을 받았어. 그럼 비트코인은 완전히 더 폭락할 것 같거든요. 더 많이 폭락한 자산을 팔아서 이 주식을 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코인도 뭐 장기 투자하면요, 뭐 엄청나게 많이 좀 성장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코인이 많이 조정받았다고 해도요, 이 몇 년 전과 비교해 보면은 수백 배, 수천 배 오른 게 지금 요만큼 조정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좀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저는 이제 투자를 좀 포기했어요. 비트코인 투자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제 능력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투자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잘할 수 있는 투자만 좀 집중하기로 했어요. 그건 저는 이 주식 투자죠. 이건 제 주식 섹터별 비중인데요. 미국과 중국의 IT 기술주 비중이 거의 50%가 넘고요. 반도체까지 포함하면은 거의 70% 수준이에요. 저는 앞으로 10년간 이 4차 산업혁명의 이 기술과 그리고 이 반도체, 이 성장을 굳게 믿는 거죠. 바이오 헬스케어와 컨텐츠 그리고 뭐 신재생 에너지 이쪽도요 무조건 전 성장할 수밖에 없는 섹터라고 봐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성장주 투자에 100% 몰빵한 투자자예요. 근데 이거는 저의 어떻게 보면 좀 투자 성향이 나요. 그리고 저의 어떤 재무 상황 그리고 저의 투자 기간 라이프 사이클이 맞기 때문에 제가 투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냥 무조건 이거 보고 성장주에 올인했다가는 이 굉장히 리스크가 큰 투자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투자 성향, 재무 상황, 투자 기간을 고려해서 각자 알아서 잘 판단해야 돼요. 이거 이제 미국의 기술주 섹터인데요. 제가 원래 구글 비중이 항상 높았는데 이번에 아마존이 드디어 1위로 올라섰습니다. 작년 말부터 엄청 매수했는데요. 바로 전에 제가 이 자율주행 3파전 때도 얘기했지만 아마존은 진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매력적인 기업 같아요. 그래서 뭐 주주환원 다 필요 없고 이제 미래의 이 성장을 위해서 올인하는 회사죠. 그래서 지금보다 이 10년 후가 정말 기대되고요. 좀 가슴이 좀 설레이는 그런 기업 같아요. 지난 분기엔 제가 애플도 좀 샀는데요. 좀 최근에 또 많이 올라서 그렇게 많이 사진 못했어요. 제가 사람들과 얼마 전에 애플 스토어에 가게 됐는데 이렇게 막 아이폰이나 맥북이나 애플워처 등 이렇게 애플 제품을 사람들이 이렇게 만지작거리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이 표정이요.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진짜 그 무소유주의자인데요. 애플은 저 같은 사람도 약간 소유욕을 이렇게 하는 좀 제품을 진짜 잘 만드는데 이게 퀄리티 때문인지 정말 애플이라는 이 브랜드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매력적인 회사임은 분명한 것 같아요. 장기적인 목표는 아마존이 이제 50% 그리고 구글이 30%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이 각각 10%씩. 지금 부족한 거는 아마존과 애플이잖아요. 그래서 이 둘에 조금 더 사모으려고 좀 집중하려고 해요. 이건 이제 중국의 IT 섹터죠. 사실 가장 많이 지난 분기 매수했던 섹터인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중국 정부의 규제 때문에요. 주가가 너무 많이 좀 과도하게 하락한 것 같아요. 특히 알리바바는 지금 1년 뒤 PER 기준이 19배밖에 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거의 연간 30에서 40%씩 매출이 성장하는 중국 1위 플랫폼 기업인데 PER 19배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텐센트도 뭐 많이 폭락했죠. 하지만 비율은 지킬 거예요. 그래서 알리바바가 50, 텐센트와 이제 항생테크가 각각 25씩. 그래서 비중이 지금 중국 테크가 오히려 오버된 게 있기 때문에 당분간 매수하지 않겠지만 이제 항생테크만 조금씩 좀 연금저축 계좌에서 매수하려고 해요. 얘는 이제 반도체 섹터입니다. 가장 큰 비중은 이제 SMH ETF인데요. 최근에 그 SOXQ라는 ETF가 출시됐어요. 근데 이게 그 운용 보수가 12월 17일까지 무료고요. 그 이후에도 0.17이라는
최저 보수를 측정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중에 가장 큰 ETF가 SOXX인데요. 얘가 0.48% 보수. 그리고 제가 투자하고 있는 SMH가 0.35%예요. 그러면은 지금 SOXQ 새로 나온 ETF는 거의 얘보다 3배 싸고요. SMH보다 2배 싼 거예요. 그래서 저는 향후에 SOXX랑 SMH도 이제 보수를 좀 인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쟁은 좀 투자자들에게 좀 행복한 일이죠. 그 제가 투자하고 있는 그 SMH랑 그리고 새로 나온 XXQ 이 차이는 이제 TSMC를 담고 있냐 안 담고 있냐의 차이예요. SMH만 담고 있죠. 근데 저는 TSMC를 개별 기업으로 이미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SOXQ 투자하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뭐 SMH도 추후 이제 보수를 낮출 수도 있고요. 또 지금 이거를 팔고 옮겨 타기에는 이제 세금이 너무 무섭죠. 그래서 일단은 좀 지켜볼 생각이에요. 그 이 반도체 섹터 간에 ETF가 막 새로 출시되고요. 이 경쟁이 시작된다는 거는 바꿔 말하면은 이 시장의 장기 성장성과 전망이 정말 좋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너무 좋을 것 같으니까 다들 뛰어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반도체 ETF는 장기 투자할 때 가장 어떻게 보면 좀 확실한 섹터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제 ETF 비중으로만 보면은 이 SMH가 비중이 가장 크더라고요. 지난 분기만 해도 반도체에 이제 삼성전기가 있었어요. 얘는 이제 MLCC 보고 투자한 건데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좀 애증의 기업이기도 해요. 근데 제가 이걸 왜 팔았냐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삼성전기보다는 TSMC에 장기 투자하는 게 좀 더 확실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 MLCC 산업이 굉장히 성장성 있는 거 맞지만은 지금 1위가 이제 무라타라는 기업인데 삼성이 무라타를 쫓아갈 수 있을까 좀 의구심이 들고 뒤에서 중국 기업들도 바짝 계속 추적해 오고 있거든요. 10년을 보면은 좀 확신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매도를 했고요. 제가 이게 능력이 부족해서 매도한 거지 삼성전기가 나쁜 기업은 결코 아닙니다. 3191 ETF는 이건 중국의 반도체 섹터 ETF인데요. 중국 정부가 이 반도체 관련해서 엄청나게 투자하고 돈을 쏟아부을 것 같아요. 당연히 관련 기업들은 이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기존의 반도체 이제 소재인 실리콘에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화합물 반도체라고 하는데요. 신소재 반도체로 좀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좀 공부를 제가 하다가 중국에서 좀 많이 투자하거든요. 근데 이게 개별 기업을 픽하는 거는 제 능력으로는 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냥 반도체나 전체에 투자하는 ETF에 투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반도체 국가별 비중인데요. 미국이 뭐 45%, 대만하고 중국이 20%대, 한국이 10%. 그래서 중국 비중이 한국보다 높은 게 좀 의아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 10년 뒤 장기를 보면은 이 중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이요. 한국보다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지금 중국의 파운드리나 장비 기업들 실적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삼성전자의 이 반도체 기술력은 굉장히 좋죠. 근데 이게 퓨어한 좀 반도체 기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무슨 가전도 있고 핸드폰도 하고 좀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랑 이 파운드리 이쪽만 따로 독립하면은 진짜 매력적인 회사가 되겠지만 이거 뭐 쉽지는 않겠죠. 얘는 이제 바이오 이제 헬스케어 분야인데요. 중국의 바이오 테크 ETF와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서 했던 유전자 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이제 IDNA 그리고 중국의 항서제약. 항서제약은 이 중에 유일하게 이제 개별 기업이기도 한데요. 솔직히 예전에 제가 확신을 가지고 투자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기업 트래킹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잘하고 있는지. 그래서 길게 좀 보면은 점점 확신이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좀 조정받아서 지금 뭐 팔기도 그렇고 지금 판다고 해도 또 양도세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가지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헬스케어 바이오 섹터는 그냥 ETF로만 투자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바이오테크 ETF에 이제 거의 70% 그리고 미국의 혁신 그 유전자 치료제 이쪽에 투자하는 ETF에 한 30%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항서제약이 나쁜 기업이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저도 계속 가지고 갈 생각이에요. 얘는 컨텐츠 기업입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 거의 절반이고요. 나머지 디즈니와 넷플릭스로 양분되어 있는데요. 원래 기존에 JYP가 있었죠. 이거 정리했어요. 최근 한국의 엔터 주식이 진짜 무섭거든요. JYP도 수익률이 되게 좋았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사실은 그 아이돌이니 이 가수에 너무 관심이 없고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 모르는데 장기 투자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르는 분이 하느니 내가 잘 아는 분이 하자. 그리고 이건 제가 좋아하고 실제로 이용하고 있으니까 컨텐츠는 영원하거든요. 이렇게 30년 된 미드 프렌즈를 보는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마블이나 그리고 스타워즈 관련된 영화나 드라마를 아직도 사람들 즐겨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컨텐츠는 누적되면 쌓일수록 기업에게 계속 파워가 가속화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이돌이나 가수의 수명은 이거 길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10년 장기 투자를 할 거면 이런 컨텐츠가 풍부한 디즈니나 넷플릭스 같은 기업이 좀 더 저에게 맞는 것 같아요. 페이스북은 컨텐츠가 많은 기업이라 볼 수는 없지만 이 지구에서 가장 많은 이 사용자를 보유한 플랫폼 기업이고요. 앞으로 올 이제 메타버스나 이제 VR 가상 세계에서 얘네가 가장 유리한 위치거든요. 일단 사용자도 많고 이쪽 분야에 투자를 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장기 투자의 매력은 충분한 기업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섹터인데요. 이제 글로벌 ICLN ETF와 중국 신재생 에너지 ETF 비중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이 예전에 공유했던 중국의 쓰레기 폐기물 처리 기업 고누환경입니다. 얘 투자한 지 제가 거의 3년 정도 되는데요. 3년 동안 계속 실적도 성장하고요. 이 주가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요. 중국인이 소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당연히 이 쓰레기도 같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고노환경은 돈을 벌겠죠. 그래서 얘네가 도덕적으로 큰 사고만 안 치면 앞으로 한 10년 동안 계속 성장은 좀 무리 없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 이제 국가별 비중인데요. 유동원 이사가 얘기했듯이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는 중국이 미국보다 좀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특히 태양광 관련해서는 뭐 전 세계가 중국 천하거든요. 근데 단기적으로만 보면은 얘가 ICLN이고요. 그리고 얘가 이제 글로벌 X 차이나 클린 에너지 ETF인데요. ICLN은 좀 많이 좀 조정받았다가 회복을 못하고 있는데 중국은 이미 회복해서 고점 뚫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단기적인 매수만 보면은 ICLN이 조금 더 찬스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상위 10개 포트폴리오의 현황인데요. 알리바바, 아마존, 구글 이 탑3 기업의 비중이요 거의 36%고요. 그리고 이 SMH와 텐센트까지 포함한 탑5 비중이 52%. 그리고 전체 이제 탑10 비중은 하면은 68%예요. 굉장히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집중된 투자이기도 해요. 여기 있는 기업 모두 이제 연 20% 이상 꾸준한 매출 성장을 할 수 있거나 혹은 ROE가 수익성이 20% 이상 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꾸준히 성장하거나 ROE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으면은 장기적으로 주가 성장도 여기에 맞다 수렴한다고 보거든요. 늘 말하지만 돈을 버는 건 시간입니다. 시간. 예전에 이제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랑 버핏이 어느 모임에서 만났다고 해요. 그래서 버핏에게 이제 베조스가 물은 거죠. 당신의 투자 전략은 진짜 심플하다. 이거 아니냐 장기 투자. 근데 왜 사람들은 당신을 따라하지 않냐고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버핏이 그 누구도 천천히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딱 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천천히 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습니다. 천천히 가야 해요. 그래서 오늘도 이 시로 마무리하는데요. 이 좋은 술 마시고요. 은근히 취한 다음에 예쁜 꽃 보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 반쯤 핀 꽃이에요. 그래서 활짝 핀 꽃보다 반쯤 핀 꽃이 더 예쁘다고 해요. 제 자산도 이제 반쯤 피었거든요. 그래서 더 아름다울 수 있죠. 그래서 원대한 목표, 이 경제적 자유라는 이런 원대한 목표를 꼭 이뤘을 때 행복한 게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오히려 제일 행복할 수도 있어요.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계속 좋은 영상 좀 올리도록 할게요. 좋아요와 댓글 꼭 남겨주세요.